잘 때 이제 아무런 소리가 없는데 귀에서 소리가 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소리가 수면을 방해하는 문제가 되니까 심각한 수면 장애가 또 유발이 되고,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어디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질환으로 사실은 를 하거나 죽음을 생각하는 질환들이 사실은 그렇게 흔치는 않은데, 특히 이비인후과 영역 중에서. 근데 이제 이명이 이제 그런 극단적인 경우도 가끔 보고가 되고, 저도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환자를 그동안 봤으니까 어느 순간에 환자를 볼 때 이제 아주 등골이 오싹합니다. 대부분 인터넷이라는 걸 통해서 가면 대부분의 부정적인 정보가 대부분 치료가 안 되고 불치병이고 난청이 오고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 이제 만드는 방법이 이제 이명 치료의 이제 가장 중심인데, 그거를 이제 잘 이해하는 또 의사 선생님도 많지가 않고 이명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이 오니까 사실은 이명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귀 전문 클리닉 운영하고 있는 전영명 원장이고요. 귀 전문 클리닉은 귀코목 세 분야 중에서 이제 귀만 특화된, 귀만 보는 병원이라서 그냥 소리 의원 이렇게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화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예, 특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서 너무 믿음이 가는데요. 그래서 귀와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명이라는 게 정확하게 뭡니까? 외부에서 소리가 없는데 내가 소리로 인식을 하는 걸 이명이라 그러고, 이 소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 소리가 만약에 누가 나하고 대화를 하거나 이러면 이제 그거는 환청이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의미 없는 그런 귀뚜라미 소리가 날 수도 있고 바람 소리가 날 수도 있고, 같은 특정화된 그런 소리가 아닌 그런 일반적인 그런 다양한 소리가 들리는 걸 이명이라고 하고, 그거는 정상이죠. 그러면 환청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알아듣는 소리인 거고, 그게 아니라 그냥 노이즈면은 이명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청은 누가 예를 들어서 나한테 어떤 지시를 한다든가 어디를 가라고 한다든가 의미가 담기면은 그건 이제 정신과적인 분야가 되고, 이명은 이제 그런 거랑 관계없이 그냥 외부에 소리가 없는데 이상하게 여름에 다 지나갔는데도 밖에서 매미가 막 온다든가 이래서 이제 밖을 내다보니까 매미도 없는데 한겨울에 무슨 매미가 있는가 보니까 내 귀에서 느껴지는 거죠. 그런 걸 이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명이라는 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환청보다는 약할 수 있지만 굉장히 불편할 것 같거든요. 이명의 심각성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쨌든 내부에서 내가 소리를 그냥 느끼니까 그 소리와 나하고 이제 분리가 안 되는 거죠. 소리가 들려도 어느 순간에 내가 좀 이거 듣고 싶지 않다 할 때는 내가 어디 문 닫고 들어가면은 그 소리로부터 분리가 되면 좋은데, 지하실을 가든 어디를 들어가든 소리가 따라다닌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이제 먼저 오니까 소리가 분리가 안 된다는 게 가장 심리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향을 주고, 이 소리가 점점 커지면 내가 일상생활에도 너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과 또는 이제 많은 오해가 발생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소리가 나면은 분명히 내 귀가 좀 이상이 온 건데 소리가 나서 청력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또는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이 소리가 정말 점점 더 내 생활을 파괴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같은 것들이 이제 이명 갖고 있는 분들이 점점 이제 어려움을 갖게 되고, 또 가장 큰 이제 문제는 이 조용할 때 아무래도 소리를 더 크게 느끼잖아요. 이제 잘 때 이제 아무런 소리가 없는데 귀에서 소리가 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소리가 수면을 방해하는 문제가 되니까 심각한 수면 장애가 또 유발이 되고,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어디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이유는 사람이 이제 어떤 한 가지 생각을 하는데 사람의 뇌는 두 가지 업무를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밥 먹으면서 드라마를 볼 수 있습니까? 하면 다 볼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러면 드라마를 보면서 내가 반찬을 어떤 걸 집어 먹을까라고 생각하는 순간 드라마는 놓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먹을 수는 있는데, 내가 신문을 읽으면서 글을 쓴다든가 이런 두 가지 업무를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상황이 서로 경쟁을 해서 둘 중에 하나의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것을 골라 먹을까 아니면 드라마의 대사를 들을까, 이제 그렇게 이제 두 가지가 들어올 때 이제 선택을 해서 번갈아가면서 하는 거죠. 잠깐 듣고 이거 하고. 그런데 이제 이명이라고 하는 게 들어올 때 내가 어떤 문장을 읽고 내가 이해를 하거나 그거를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명 소리하고 이제 경쟁을 할 때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명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어떤 분은 한 문장을 10번을 읽었는데도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다양한 문제들, 그러니까 심리적인 문제, 또 생활의 수면이나 집중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그런 경우에 이제 이명이 병으로 인식이 되는 거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증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어떤 질환으로 사실은 를 하거나 죽음을 생각하는 질환들이 사실은 그렇게 흔치는 않은데, 특히 이비인후과 영역 중에서. 근데 이제 이명이 이제 그런 극단적인 경우도 가끔
보고가 되고 저도 개인적으로 뭐 오랫동안 환자를 그동안 봤으니까 어느 순간에 환자를 볼 때 이제 아주 등골이 오싹합니다. 자기는 이제 이명으로 오랫동안 살았는데 도저히 살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이제 원장님을 한번 만나보고 여기서 뭔가 해결이 안 되면 나는 내 길을 가겠다.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진료를 볼 때 지금 여기서 말을 잘못하면 이거 이제 큰일 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 고칠 수 없습니다. 아니면 뭐 그냥 뭐 약 한번 먹고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분은 이미 그런 걸 수없이 반복을 했거든. 이명에 대한 그 상담, 아주 전문적인 상담을 해주면 대부분의 그 환자분들은 뭐 이명을 갖고 있는 분들이 뭐 정신과적인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정상적인 그런 생활을 하던 분인데 그런 분들이 갑자기 이명이 생긴 다음부터 자기는 평생 아무 문제 없이 아주 건강하게 살았는데 이명 때문에 갑작스럽게 일상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환자분들이 있는 거죠. 이명에서 심하면 환청으로 갈 수도 있나요? 그건 안 되죠. 환청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정신과적인 문제, 다시 말해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 정신과 영역에서의 병적인 그 질환이고, 이명으로 인해서 그런 정신과적인 질환으로 가는 거는 원래 갖고 있던 분들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불면증이나 이런 문제들로 이행이 될 수가 있죠. 이명으로 인해서 청력은 나중에 심하면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가 이제 가장 그 대표적으로 오해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명이 만약에 치료가 안 되거나 이명이 지속될 경우에 청력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아주 그냥 의학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잘못된 오해. 근데 그거는 마치 흰머리가 늘어나면은 내가 갑자기 뭐 40대가 60대로 나이가 갑자기 뭐 10년, 20년이 뭐 빠르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나이가 계속 먹다 보면은 이제 흰머리가 늘어나는데 마치 이명이 있으면은 청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떤 질환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건 반대죠. 그러니까 이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경우든지 원인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청력이 떨어지면 동반되는 증상으로 보면 됩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인들은 뭐 잠깐이라도 귀에서 뭐 이렇게 삑 소리가 난다거나 이런 경험은 대부분 다 한 번씩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지속적으로 이명이 되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청력이 좀 떨어지는, 그러니까 난청이라 그러는데, 그 난청이 있는 분들은 아주 흔하게 동반되니까 난청은 자연적으로도 이제 나이가 들면은 퇴행성 변화가 와서 보통 뭐 50대, 60대가 돼서 이제 난청이 조금씩 다 생기니까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명을 경험하고 실제로 뭐 이제 그 이상의 연령에서는 절반 이상이 다 귀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럼 이명은 자연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렇죠. 근데 이제 청력이 떨어지는 원인 중에 어떤 경우는 이제 질환이 있거든요. 신경에 생기는 종양, 혹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감별하기 위해서 내 귀에서 이제 갑자기 안 들리던 소리가 난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한 번 정도는 전문적인 검사를 한번 받아보고 일단은 난청이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명은 난청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난청이 있는지 없는지, 난청이 있으면 이제 그 난청이 원인이 뭔지 그런 거를 이제 한번 확인해서 대부분은 뭐 치료가 필요하거나 그냥 뒀을 때는 뭐 문제가 되는 그런 질환하고 연관된 이명은 거의 없으니까 일단은 내가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경우라는 걸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명의 원인은 난청밖에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검사를 했더니 정상이야. 10대, 20대 젊은 나이에 이명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대개 보면은 이제 청력 검사를 하면 거의 정상으로 나오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경우에 생리적인 이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몸속에서 내 몸에서 굉장히 많은 소음이 있어요 원래. 예를 들어서 피가 순환이 되고 그 다음에 뭐 맥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몸 안에 있는 작은 근육이나 인대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움직이는 것도 있고 소화가 되고 또 내가 숨을 쉬고 말을 하고 몸 안에 나는 굉장히 많은 노이즈가 있어요. 근데 그런 소리들이 원래는 전달이 안 되게 인식이 안 되게끔 상당히 많은 시스템들이 작동이 되죠. 그 소리가 이렇게 올라와도 신경으로 이제 전달이 안 되게끔 하는 그런 여과 장치라 그러는데 그런 그 여과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몸에서 나는 잡음을 이제 인식을 못 하는데 그게 갑자기 소리가 풀리는 경우가 있죠. 그럼 이제 그 소리가 이명으로 인식이 되는 경우가 있죠. 다시 말해서 갑자기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이가 이제 60이 된 사람인데 60년 동안 심장이 안 뛰다가 뛰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들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밤에 잘 때마다 뛰는 소리, 쿵쿵쿵 소리가 나는 건데 자려고 그러면은 또 이게 걱정이 되는 거죠. 더 크게 들리죠. 그럼 더 크게 들리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로 이제 심한 불면증을 동반하고 이렇게 되는 분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청각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어떻게 소리를 인식하는지를 조금 이해를 하면은 그 문제를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피곤해서 잠을 빨리 자려고 누웠는데 이거 침대 그 머리맡에 있는 시계 소리 짝깍짝깍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안 들으려고 해도 계속 들려서 뭐 시계를 떼어서 배터리를 빼거나 이렇게 내놓고 자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이상한 게 그 벽시계가 10년 동안 내 방에 있었는데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날 한 번 들리니까 계속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리라고 하는 거는 어떤 소리가 귀를 통해서 들어온다고 해서 반드시 들리는 게 아니라 어떤 그 특정한 소리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둬야지만 그 소리가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계가 그동안에 계속 있었는데 한 번도 들은 기억이 없는데 이상하게 그날 하루 딱 들었는데 저 소리를 좀 안 들어야 내가 잠을 잘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그 소리가 계속 들리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청각 심리학적인 그런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생리학적인 연구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청각에 굉장히 심리적인 거하고 연관이 많아서 사실은 굉장히 네트워크가 많이 돼 있죠. 어떤 소리가 어떤 인식이 되면 주변에 있는 감정센터라든가 이런 거하고 다 네트워크가 돼 있어서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비트가 강한 음악이 들어오면 막 맥박이 같이 뛰고 뭐 이런 변화가 오는 거는 어떤 소리의 자극이 감성 시스템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소리는 어떤 그런 감정의 변화하고 연관이 많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명도 전조 증상을 좀 알면, 그러니까 미리 내가 이명이 올 것 같다라는 어떤 신호가 있으면 조금 더 도움은 될 것 같은데 전조 증상 같은 게 있나요? 이명이 올 것 같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는 건 없지만 귀에 이상이 오는 경우에 어떤 질환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뭐 귀가 좀 먹먹해지는 증상부터 먼저 오죠. 그러면 이제 다시 말해서 내가 어디 갔는데 큰 소리에 노출이 돼서 거기에서 내가 계속 있을 경우에 이제 귀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는 귀가 먹먹해지기 시작하면은 빨리 그 장소를 피해서 아니면 좀 귀를 좀 막거나 그 소음으로부터 좀 차단을 시키는 그런 것들이 좀 예방할 수 있는 게 될 수가 있는데 이명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이제 사인이죠. 귀에 뭔가 부담이 됐다.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등 같은 거로 생각을 하면 되죠. 그러면 이명은 병이 아닌가요? 병이 아니죠.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 열이 나지 않습니까? 열이라고 하는 거는 뭐 병명은 아니죠. 그게 열이 병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원인을 찾아봤더니 그냥 열만 나. 그러면 그거는 의학적으로 FUO라 그래서 원인 모를 열. 그게 이제 병명이 되는. 복통도 사실은 원인을 모르고 그냥 급성 복통 이런 것 병명이 쓰이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은 다 증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명이 병으로 분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상당히 불편함을 갖게 될 때. 그러니까 이제 불안감이나 뭐 우울감이나 수면 장애나 심하면 공황 장애나 의사들도 이걸 갖고 자꾸 이제 모든 이명을 다 병으로 자꾸 분류를 하다 보니까 환자들이 귀에서 소리가 나면은 뭐 소리가 나는데 이걸 무조건 병이라고 본인도 좀 말하기 뭐하니까 이제 병원에 가서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내가 귀에서 이렇게 삑 하는 소리가 나는데 이게 병입니까? 뭐 이명입니까?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듣고서 그건 이명입니다. 그럼 나 이제 병에 걸렸구나. 이런 게 아니라 소리가 나는 걸 무조건 이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명인데 이제 그 중에서 내가 뭔가 방치를 하면은 뭐 다른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뭔가 치료가 필요한 그런 상태인지를 판단을 하는 거는 거기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비로소 그거는 우리가 병명으로 이명이라고 의사들이 얘기를 하는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거는 치료가 필요한 거죠. 혹시 난청 외에 극심한 스트레스가 이명의 원인이 될 수 있나요? 그게 이제 순서가 스트레스가 청각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명이 발생돼요. 순서가.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이명을 직접 유발하는 게 아니라 이명을 유발하는 청각 상태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스트레스 후에 뭐 갑자기 급성 난청이 오는 경우, 우리가 돌발성 난청이 대표적인 건데 이제 그런 경우는 이명이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돌발성 난청을 스트레스가 유발을 해서 그게 이명을 증상을 동반하게 되는 거고 다 그런 식이죠. 그러나 아무리 봐도 난청이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이명으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알 수 없는 이명이라고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실제로 3분의 1 정도는 다른 질환이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이제 생리적인 이명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 청력이라고 하는 건 태어날 때 우리 몸에서 가장 완성된 상태로 태어나는 기능 독보적으로 청각 기능입니다. 시각이나 뭐 미각이나 이런 거는 성장을 하면서 점점 발달이 되다가 최고조로 발달이 되고 이렇게 이제 나중에 떨어지는데 청력은 태어날 때 최고로 좋은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엄마 뱃속에서부터 소리를 듣죠. 보통 이제 아기들은 엄청 청력이 좋아요. 멀리서 있는 소리도 아기들은 듣는데 그런 청력이 일생에 걸쳐서 내려가니까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청력 검사를 해서 정상 범위에 있더라도 그 사람은 이미 태어날 때보다 청력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떨어진 것이 반영이 돼서 노이즈가 발생되는 이명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청력이 정상이라고 뭐 병원에 갔더니 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이명이 들리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의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정상을 유지하는 청력도 떨어진 청력이다. 그렇게 되면은 얼마든지 노이즈가 이명이 발생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명에 취약한 집단군이 있을까요? 소음에 노출이 많이 되는 직종은 이명을 많이 경험을 하죠. 작업 환경이 소음성 난청을 유발하는 경우 압도적으로 많고 그다음에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남자들이 다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사격을 하니까 사실은 사격을 뭐 과거에 할 때는 귀마개 같은 거 안 했거든요. 뭐 다 군인 정신으로 그냥 하니까 귀마개 끼면 오히려 그냥 뭐 야단 맞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사실은 한 20년쯤 전에 한번 9시 뉴스에 한번 사격 후에 이명이라고 하는 거 갖고
저한테 자문을 좀 구해서 사격에 관련된 거를 내보낸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문의가 오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군대 가서 얻은 이명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국가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 상인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같이 좀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그 괜히 또 저희가 근거를 낼 수가 없잖아요. 뭐 그때 뭐 총력이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인 그런 거밖에 저희가 드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격 후에 이명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제 청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전문 뮤지션들, 음악과 관련된 음악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음악 활동을 하는 분들이, 특히 음악을 만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소리를 굉장히 민감하게 듣기 때문에 그분들은 특히 고음 같은 소리를 듣는데 거기서 조금 그 이명이 발생이 되면 그냥 아주 힘들어하고 오히려 심리적으로 막 그냥 굉장히 불안해하고 또 청력을 잃어버릴까, 그러면 나는 이제 직업 자체가 그러니까 뭐 그런, 그러니까 음악에 관련돼 있는 분들이 또 많고, 그런 분들이 이제 직업과 관련된 경우고요. 그 외에는 이제 나이가 많을수록 이명은 급속도로 증가되니까 70대 정도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2명에 1명씩 정도는 이명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행성 난청이 제일 많으니까. 네. 어떻게 치료해야 됩니까? 내가 이명에 걸렸다라고 하면. 가장 이제 이명이 있을 때 이제 봐야 될 거는 내가 이명이 있을 때 뭐가 불편하냐. 가끔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는데 이명으로 왔다 그래요. 그래서 그럼 뭐가 불편하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잘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난청인데, 그래서 소리가 나서 뭐가 불편하십니까? 그러면은 대화하기가 어려워요. 뭐 이러는 거죠. 제일 많은 분들이 이명과 난청을, 다시 말해서 귀에서 잡음이 들리는 것과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을 한꺼번에 보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 말고는 뭐 별로 불편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근데 이제 실제로 이명으로 불편한 분들은 이제 이명이 들리면 불안해지는 거죠. 갑자기 불안감이 몰려오고, 제일 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잠을 못 자는 거죠. 근데 잠을 못 자는 것도 사실은 요즘에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수면제 복용이 많아요. 아주 급속도로 수면 질환이 많아지는데 거기다 이제 이명이 같이 얹혀지니까 이명 갖고 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은 수면 장애가 같이 동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얽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명이 들리면서 불안하고 집중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수면 장애 이런 문제가 동반이 돼서 고통을 받는데, 거기에 이제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안 들리는 것과 한꺼번에 연관을 짓기 때문에 두 가지죠. 하나는 이명으로 인해서 안 들린다. 그 다음에 이명 때문에 청력이 더 나빠지면 어떡하냐라고 하는 그 두려움. 그런 문제들이 이제 같이 있어서 치료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문제를 분리시키는 거죠. 하나씩. 안 들려서 불편한 거 하고 소리가 나서 불편한 거를 이제 갈라놓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소리 나는 것 때문에 불편한 거는 아니고 이제 난청 때문에 불편한 거니까 이제 난청을 해결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명은 잘못된 오해. 난청이 있어서 이명이 발생이 되는데 이명이 난청을 유발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바로 잡아주는 거죠. 그러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나는 그게 사실 불안했다. 사실은 우리 할아버지도 귀에서 소리가 난 다음부터 조금 지나니까 귀를 못 듣고, 우리 아버님도 한 40대부터 소리가 나는데 그다음부터 자꾸 안 들려서 보청이 꼈다. 근데 나도 이제 한 40대 50대가 됐는데 또 귀에서 소리가 나니까 이게 이 병을 빨리 치료해야 되겠구나.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분은 이제 유전적으로 빨리 청력이 떨어질 수 있는 시간표를 갖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신호가 이제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소리가 나니까 마치 이명이라고 하는 병을 미리 치료를 안 했더니 난청이 온 거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두렵잖아요. 못 고친다고 하니까 또. 그래서 뭐 이명을 고친다는 데를 막 수없이 찾아다닙니다.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대부분 인터넷이라는 걸 통해서 가면 대부분의 부정적인 정보가 대부분이에요. 뭐 치료가 안 되고 불치병이고 뭐 난청이 오고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오해를 좀 정리해 주는 게 그 두 번째 단계인데, 그게 이제 정리가 된다면은 그러면 나는 어쨌든 이명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 나는 이제 불안하다. 그럼 불안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못 잔다. 그럼 잠을 잘 자게 하는 거죠. 이명 때문에 불안한 사람을 불안하지 않게 했더니 이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명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사람을 어쨌든 수면을 잘 잘 수 있게 했더니 또 이명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명은 불편한 증상을 없게, 불편함을 느끼는 거를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주니까 이명이 좋아지는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명을 없앨 수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명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명을 직접 없애겠다고 하는 경우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잠을 잘 자게 하는 거를 하면은 이명이 좋아지는데 이명을 먼저 없애겠다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이제 중요한 거는 이명으로 인한 불편한 증상을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면은 이명이 2차적으로 좋아지는구나를 알게 되니까 모든 이명 환자들한테 주로 약을 처방을 할 때 주는 약들이 안정제, 수면제, 항불안제 같은 약들이. 그런 약들을 써보니까 이명으로 불편한 문제가 없어져요. 그렇게 되니까 환자들이 이상하게 내가 잠을 잘 자니까 이명이 좋아지고 불안감이 없어지니까 이명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게 연관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두 번째는 어떤 분들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밤에 자는데 라디오를 주파수를 안 맞추고 이렇게 가운데로 맞추면 이렇게 씩 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게 이제 지금 보면 백색 소음에 해당되는 건데, 그런 소음을 듣고 자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한 1년을 듣고 잠을 잘 잤는데 이명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이 오니까 이제 의사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이분이 어떻게 없어졌을까. 그래서 과거에 한 몇십 년 동안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쭉 해봤죠. 그랬더니 이제 어떤 결과를 갖게 됐냐면, 여기서 이제 이명이 발생이 되는데 이 이명이 바람소리다 귓도라미 소리다를 인식하는 거는 요 뇌에서 청각센터까지 이제 올라오니까 여기서 그걸 인식하는데, 이 소리 전달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이거를 차단시키는 시스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집중을 하면은 그 외의 소리는 차단이 돼요. 그러니까 차단하는 시스템이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소리 여과 장치라고 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작동이 되면은 안 들리는데, 이명이 어떤 사람은 그게 작동이 잘 돼. 그래가지고 이명이 생겼는데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소리 여과 장치가 작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명이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잡음이죠. 그 잡음이 차단이 잘 되는 사람은 이명이 없어졌다고, 그 작동이 안 되는 사람은 이명이 계속 되는 거죠. 근데 보니까 백색 소음을 계속 들었던 사람들이 이게 작동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불안했던 사람은 불안하지 않게 했더니 그분들이 작동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명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어쨌든 이명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안 들게, 이명 자체의 발생을 없애는 게 아니라 이명을 인식하지 못하게 중간에 이 차단 장치가 작동이 되면은 이명이 안 들리게 된다는 걸 알게 됐죠. 두 가지네요.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집에서 셀프 치료법으로 그렇죠. 백색 소음을 틀어놓는 게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소리 치료라고 하는 걸로 발전이 돼서 어떤 소리가 나한테 가장 효과적으로 그 소리를 인식을 못하게,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이명을 내가 인식을 안 하게, 이명에 관심을 안 두게만 만들어 놓으면은 그 상태만 유지를 계속 시켜주면 어느 순간에 그게 한 달 후가 될지 6개월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몰라도 그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결국에 가서는 내 몸에 사는 그 시스템이 작동이 되면 이명으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귀가 퇴행성 변화가 오는 걸 어떻게 막을 수는 없지만, 제일 적극적인 방법은 귀에 이상이 왔을 때 바로바로 검사를 해봐서 내가 이제 청력에 이상이 있는지를 보고, 만약에 청력에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걱정할 게 없는 거죠. 정기적으로 청력 검사를 하라가 굉장히 좋은 이게 예방법이죠. 중요하죠. 전 연령층에서 사실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청각 검사를 하는 게 그것이 가장 좋죠. 마지막으로 네네. 이명과 관련해서 좀 강조하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환자분들한테 제일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사실은 이명이 환자분들이 원하는 치료 방법이 있어요. 뭐 약을 딱 먹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시술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뭔가 특별한 뭐 조치를 취해서 그냥 이명을 싹 없애고 싶은데, 보면 그런 방법은 아니고 이명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실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사실은 이명을 벗어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몸속에 내장이 되어 있거든요. 이 청각 시스템이 굉장히 고유의 아주 신비스러운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기능을 이용을 하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 참고 지내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무시하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 이제 만드는 방법이 이제 이명 치료의 이제 가장 중심인데, 그거를 이제 잘 이해하는 또 의사 선생님도 많지가 않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다 뭔가 같은 약물이나 뭔가 시술 같은 걸 통해서 자꾸 이명을 치료하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뒤를 이렇게 뭐 딱딱 치면 뭐 이명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게 유튜브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셀프 치료법이에요. 예. 근데 이명은 재밌는 게 뭐냐면, 어떤 거든지 그게 뭐 어디를 자극을 주거나 아니면 뭐를 먹거나 어떤 걸 해도 10명 중에 4, 5명은 좋아져요. 일시적으로. 뭐 이게 이명의 특효약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야말로 설탕에다가 밀가루 섞어가지고 이걸 먹으면 이명이 좋아진다고 만약에 주면, 실제로 10명이 먹으면 4, 5명이 좋아져요. 그건 왜 그러냐면, 내가 그걸 먹으면 좋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명으로부터 받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게 좀 떨어지죠. 내려가죠. 그럼 이제 아까 이 차단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일시적으로 안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꼭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명이라고 하는 거는 자유로워질 수 있고 우리 몸에서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전문가가 잘 상의해서 전문적인 그런 상담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불편한 문제를 잘 증상에 맞게 해결을 하면 사실은 이명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인 스튜디오였습니다.